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2020 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가형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좌표 공간에 4점이 주어져 있고 선분 C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2라 그랬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은 선분 A의 평면 ABC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선분의 길이를 어떤 평면에 정사형시켰을 때 길이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자, 어떤 걸 알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평면의 방정식을 알고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와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안다면은 보편적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다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풀어낼 수 있을 거다. 이게 만약에 평면 ABC라면은, 자, 이 평면 ABC와 선분 A가 있을 텐데 이 점이 A이고 여기가 E라고 놓겠습니다. 이 평면과 이 선분이 이루는 각의 크기, 즉 이렇게 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놓는다면은, 자, 코사인 이 길이에다가 코사인 알파 값을 곱해주면은 이 정사형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때까지 2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거고, 직선 AE의 방향 벡터와 이 평면의 방정식은 항상 법선 벡터가 있기 때문에 이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자, 법선 벡터를 벡터 H라고 놓고 법선 벡터와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놓겠습니다. 이 세타 각에 대한 상가함수 값을 구한다면은 알파 각에 대한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서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뭘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거고, AE에 대한 방향 벡터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에 대한 상가함수 값을 하나를 구해야 될 거고,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게 되죠. 두 개 벡터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알파 각에 대한 다시 코사인 값을 구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직접 풀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풀이하는 것보다는. 자, 그런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문제를 보고서 A점, B점, C점 전부 좌표값이 0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즉 축위에 X축이나 Y축에 있는 점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하기가 쉽고 평면 ABC의 방정식을 구하기 쉽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좌표를 잘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A점의 좌표는 1, 2, 3, 0. 여기가 A점이 있을 거고, B점은 0, 1, 2, 3. 여기가 B점이 있을 거고, 자, A점, B점은 사실은 구하기 쉬운 점들이죠. 그렇죠? C점은 0, 1, 2, 1이니까 Z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가 있는, Z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가 있는 이 점이 바로 C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A점, B점, C점을 지나는 평면 ABC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구해볼까요? 자, 평면 ABC의 방정식을,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 이퀄 0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A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A점 3, 0, 0, 즉 3A 플러스 D 이퀄 0이 되겠죠. 그죠? 자,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A는 마이너스 3분의 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B점을 대입시키면은 0, 3, 0이니까 3B 플러스 D 이퀄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뭘 쓸 수 있냐면은 B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C점을 대입시키면은 C점은 0,2,1이니까 2B 플러스 C 플러스 D 이퀄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뭐를 쓸 수 있냐면 B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D를 여기다 쓰게 되면은, 그죠? 마이너스 3분의 D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D가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D가 돼서 이항시키니까 C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D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A, B, C를 여기다 대입시켜서 정리를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D, 마이너스 3분의 D, 마이너스 3분의 D, 그죠? 양변에다가 뭐랄까요? 마이너스 3을 곱하고 D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므로 평면 ABC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이 평면의 법선 벡터 벡터 H라고 넣게 되면 법선 벡터는 1,1,1이 되네요. 그죠? 여기서 지금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구했습니다.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직선 A를 3분의 A를 구해야 되죠. 그죠? 자,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은 선분 C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볼까요? 점 2의 좌표는 2대1로 내분하는 점 2, CD를 2대1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그죠? 0이 되겠네요. 점 2의 좌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3분의, 여기다 2를 곱하니까 4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2대1이니까 거꾸로 곱해야 되니까 2를 여기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2를 여기다 곱하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3 됐죠. 그렇죠? 3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2를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2를 여기다 곱해서 1 돼서 마이너스 3 돼서 또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점 2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뭘 할 건가 하면 이 선분 AE, 직선 AE에 대한 방향 벡터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벡터 AE를 구하게 되면은 벡터 AE는 어떻게 되죠? OE-OA 하면 되죠. OE, 이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런 다음에 이 법선 벡터와 벡터 AE, 이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은, 자, 벡터 H와 벡터 AE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코사인 세타는, 자, 벡터 AE의 크기 얼마죠? 3, 3은 9, 1, 1에서 루트 11이 될 거고, 벡터 B의 크기, 법선 벡터의 크기 하면 루트 3이 될 거고, 절대값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내적이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결국 얼마냐면 루트의 33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5네 5.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 세타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았으니까 알파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도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어떤 각이 세타인데 그 세타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루트 33분의 5란 말이죠. 루트 33분의 5라는 거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길이는 얼마냐면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주면 25를 빼주니까 루트 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죠? 이 각을 알파로 난다면 이 알파에 대한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코사인 알파 값은 얼마냐면 루트 33분의 루트 8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선분 AE의 평면 ABC 위로의 정사형. 이건 어떻게 구하죠? AE의 선분 AE의 벡터 AE의 크기, 그죠?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하면 될 거라 그죠? 자, AE의 벡터 A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의 크기는 얼마죠? 제곱
제곱해서 더하니까 루트 11이 될 것이고 곱하기 이거는 루트 33분의 루트 8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루트 11 곱하기 루트 3이니까 약분되고 결국 얼마 나오면 루트 3분의 루트 8은 2루트 2죠. 자, 유리하니까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분의 2 루트 6,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평면 ABC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벡터 A를 구하고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야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알파 각에 대한 그러니까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 3분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해주면은 당연히 정사형의 길이가 될 것이고 자 이런 과정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제 설명을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은 저는 적어도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자 볼까요? 3,0,0 A점이 있죠. B점은 0,3,3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C점을 어떻게 주어졌냐면 C점을 이것을 Y축 이걸 Z축 Y축 Z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 칸 뒤로 갔다가 한 칸 올라가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 것처럼 여러분 평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칸 뒤로 왔다가 한 칸 올라가 그러면 두 칸 뒤로 왔다가 두 칸 올라가는 이 점이 있을 건데 이 세 점이 일직선을 이룰 거고 이 점도 0,0,3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A점, B점, C점을 지나는 평면이라 그랬지만 실제로 잘 생각을 해보면 A점, B점, 이점 0,0,3 그 말은 법선 벡터가 1,1,1이 될 거라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1,1,1이 법선 벡터가 될 거다. 그런데 3,0,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3,0,0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 D가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될 때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런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기가 그냥 그래프만 좌표값만 정확하게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걸 직접 찾아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사실은 문제를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해서 풀어가는 게 맞지만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상상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래프에 점을 찍을 때도 간격을 좀 일정하게 제대로 찍어서 천천히 그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두게 되면 훨씬 더 문제풀이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